생존 우선순위 서바이벌 프라이어리티 2026년 1월 2일자 진행하겠습니다. 1.25 배속을 보시기 바라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 편집 내용들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방중에 대한 단상. 중국은 왜 지금 한국을 불렀나? 원동욱 동아대 교수가 1월 1일 날 기고한 글입니다. 중국의 의전 정치 그리고 한국 외교에 비어있는 질문. 2026년 1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 방문의 시기와 형식 모두에서 이례적이다. 중국 외교 관행상 12월부터 춘절까지는 외국 정상의 국빈 방문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럼에도 중국은 한국 대통령을 국빈이라는 최고격으로 초청했고 베이징 공식 일정에 의해 상하이까지 포함한 3박 4일의 동선을 설계했다. 이는 외교 일정의 예외가 아니라 중국식 외교 문법으로 정교하게 구성된 정치적 서사에 가깝다. 그래서 중국의 초청이 말해주는 것, 관계 복원인가 전략 관리인가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만은 소제목만 그냥 발췌를 했습니다. 실용 외교의 시험대, 말해야 할 것과 피해야 할 것. 세 번째, 이번 방중에서 비어있는 질문. 남북관계는 어디에 있는가? 남북관계가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관심사이기도 합니다. 의전 너머의 시험대, 이런 소제목으로 의견을 기고를 했는데 제 생각은 과거 명청 시대를 극복할 지도자는 없을까? 현재의 중국은 망주적 청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명이 물론 한 중화적이라고 생각은 합니다만은 새해 시작되는 순간 김정은의 볼뽀뽀, 김주애의 계산된 연출, 1월 1일 날 장민주 세계일보입니다. 김여정 자녀 추정 아이들도 포착됐다. 주회에는 공연장에 아이들을 안아주고 볼을 맞대며 지도자로서의 모습을 연출하기도 했다. 공연장에 도착했을 때 주회를 맞이한 어린아이와 중년 여성 모두 90도 허리를 굽혀 그에게 인사했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1일 평양에서 열린 신년 경축 공연장에서 자녀들로 보이는 아이들과 함께 이동하고 있다. 그래서 이 북한은 이념을 떠나서 얘네들은 김씨 조선으로 가려는 것 같고요. 북한 김씨 조선에서 최초의 여성 지도자로서 여왕으로 등극을 시키려는 것 같습니다. 김주애 금수산 궁전 첫 참배, 김정은 제치고 정중앙 차지. 이가영 조선일보 2026년 1월 2일입니다. 금수산 궁전 가운데 엄마가 여기 주의 오른쪽에 섰고 그 다음에 김정은은 왼쪽에 섰네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해를 맞아 전날 금수산 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일 보도했다. 딸 주애가 선대 지도자들의 시신이 안치된 금수산 태양궁전 참배에 처음 공개적으로 참석했다. 2026년 새해를 맞아 이루어진 김정은 부부의 참배에 김주애가 동행한 것은 후계 문제와 관련한 의미 있는 정치적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홍 씨는 김주애의 참석 사실을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공개된 사진을 보면 김정은, 리설주, 김주애 세 가족이 참배 행렬 맨 앞줄에 자리했다. 김주애는 그 중에서도 정가운데 선 모습이다. 최고 지도자
김정은이 김주에게 정중앙 자리를 양보한 셈이다. 김정은이 신년을 맞아 금수상 태양궁전을 찾은 것도 2023년 이후 처음이다. 그는 2012년 집권 이후 거의 매년 새해 첫날에는 금수산 태양궁전을 찾았지만 2018년과 2024년, 2025년에는 건너뛰었다. 그러다 올해 딸 주희를 데리고 신년 참배를 재개했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그 시제 하나 이거 또 차례 때 어느 시기가 되니까 그 선친께서 그 나이도 좀 연세 차이도 많고 해가지고 저보고 이 줄을 해라.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아버님이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옆에 쓰는 식으로 해서 제가 가운데 서가지고 차례를 지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친께서 연세가 좀 들었는데 그럴 경우에 그렇게 이제 이것도 전승을 시켜준다는 의미에서 그런 건 있습니다만은 김정은이가 벌써 할배 마음이 됐는지 또 자기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건지 빨리빨리 후계 구도를 구상하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네요. 남녀 차별 없이 그렇게 전승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LCK-TV 선정 2025년도 국제정치 10대 사건 LCK가 뭔가 했더니 이충곤 씨의 약자네요. 이 국제정치학 박사인데 10가지를 선택을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과 취임, 캐나다 투기도 총리 사임, 미국 파나마 운하 운영권 중국으로부터 다시 파나마나에게로, 시진핑 권력 이상설 군부의 지지, 트럼프 전 세계를 향한 관세전쟁 선포, 이스라엘 이란 전쟁, 이란 핵시설 폭격, 중동 평화, 트럼프 중동 방문, 가자 전쟁 휴전, 트럼프 골든 돔과 골든 함대 건설, 중일 갈등 격화 및 일본의 전쟁 국가화, 더 이상 안미 경중을 할 수 없다고 발표한 이재명 정부, 주한미군 화력의 대폭 강화? 글쎄요. 트럼프 2.0이 가장 큰 전원 이슈라고 봅니다. 대중국 관세 전쟁, 이것도 의문표를 좀 붙이고 싶고요. 안미 경중을 할 수 없다고 했는데 2026년 새해부터 중국을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구통일교회 자민 290명 응원, 내부 문건의 기재, 한국 보도, 응원이라고 좀 완화해서 표현 단어를 선택을 한 모양입니다. 지지통신 외신부 1월 1일, 한국의 혁신계지 한겨레 등은 1일까지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덕분호 에이지 전 회장이 2021년 중의원 선거 후 응원한 국회의원은 자민당만 290명에 이른다고 하나코 총재에게 보고했다고 보도했다. 입수한 교단의 내부 문서에 기록되어 있었다고 한다. 자민당은 22년 교단이나 관련 단체와 접점이 있던 당 소속 국회의원 180명이라고 발표했었다.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의 덕구노 에이지 전 회장이 이렇게 생긴 모양입니다. 트럼프 2.0, 경기 회복 지속의 중요한 순간 실감 부족, 임금 인상 초점 2026년 일본 경제 전망, 3개 도시에서 주 방위군 철수 표명 트럼프, 지역과 대립 끝 미국, 미 경제 성장 바닥 붙게 대형 감세, 리스크 격차 확대 2026년 전망,
미 공격 게릴라 운영 시설인가, 콜롬비아 대통령 투고, 베네수엘라, 전략 없이 단기이익 추구, G 쿠퍼씨, 미국 싱크테크 아메리칸 엔터프라이즈 정책연구소의 잭 쿠퍼라는 선임 연구원이 미국이 전략 없이 단기 이익을 추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트럼프 평화, 갈 길 멀리 러시아, 우크라이나 따돌리기 전략, 침공 5년째 협상 주도권 다툼. 지지통신 외신부 1월 2일입니다. 2022년 2월에 시작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올해 5년째가 된다. 트럼프 미 행정부가 평화 중재를 시도하지만 합의로 가는 길은 멀다. 군사 외교의 양적을 노려 러시아의 유리한 조건을 끌어내고 싶은 푸틴 정권은 미로 중심의 교섭으로 시프트하기 위한 우크라이나 제외를 회책, 유럽 등 관계국을 끌어들인 주도권 싸움이 활발해질 것 같다. 새로운 정보전, 푸틴 정권은 2025년 말 트럼프 대통령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대면 회담한 직후 새로운 정보전에 나섰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북서부의 대통령 별조에 드론 공격을 자행했다는 주장을 폈고, 이를 푸틴 대통령으로부터 전화로 들은 트럼프는 매우 화가 났다고 동조했다. 젤렌스키 씨는 1월에도 유럽 순회를 섞어 트럼프 씨와 재회담에 평화의 수정안의 구체화를 진행시킬 생각이다. 미국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중 어느 쪽에 더 귀를 기울이냐가 2026년 평화협상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 떠나는 민심, 러시아에서는 염전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다. 이게 소금 밭이라는 얘기 아니고 전쟁에 대한 혐오할 때 염자인 것 같네요. 독립계 여론조사 기관인 레바다 센터의 2025년 12월 발표에 따르면 평화협상을 원하는 국민은 66%로 증가, 침공 지속을 호소하는 사람은 25%로 감소하고 수치 차는 과거 최대가 되었다. 젤렌스키와 푸틴의 중간에서 우리 트럼프 엉아가 어떻게 평화를 이끌어낼지 2026년에 휴전안이 나올지 좀 우리들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반면 전황에서 열세인 우크라이나는 정치권이 비리 의혹에 흔들려 내후 외환 상태다. 여론조사 업체 소시스는 최근 만약 조만간 대선이 치러질 경우 젤렌스키는 결선 투표에서 패배할 공산이 크다고 발표했다. 그는 평화협상에서 최대 현안인 영토 문제에 대해서 국민투표에 붙일 생각이지만 구심력이 떨어지는 가운데 러시아에 대한 사실상의 영토 할양에 대한 국민의 지지를 얻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돌아가는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대립 관계에서 미국이 러시아 쪽에 편을 드는 것 같고, 이유는 우크라이나의 편을 드는 것 같은데 불독, 영불독이라고 얘기해요. 그 개 이름 불독하고 좀 발음이 똑같아 버려지네요. 2일자의 트럼프 2.0 중 G2 연출할 해 트럼프 방중 에이펙 주최 체력 소모 피하고 싶을 정도도 중간 선거가 물가 급등으로 공경 경제만에 노린다. 러시아 대통령 관저 공격 관련 미 정보 부인. 경기 회복 지속의 중요한 순간 실감 부족. 임금 인상 초점 2026년 일본 경제 전망. 이일 거하고 연결해서 이렇게 트럼프 2.0에 관련된 제목만 지지통신 것을 소개합니다.
국내 최대 HD 건설기계 출범, 5년 후 매출 15조. 박성호 서울경제에서 1월 1일 HD 현대인프라코아 합병 완료, 두산인프라코아를 합병 완료하는 모양입니다. 국내 최대 건설기계사로 재탄생, 엔진 콤팩트 AM 3대축 3고, 차세대 모델 앞세워 해외 공략, 현대 디벨론 브랜딩 힘쓰기도, 전기선 글로벌 넘버원 만들 것. 사업 전략으로 현대와 디벨론 듀얼 브랜드 운영, 차세대 신모델 올해 북미 출시, 소형 건설기계 사업 강화, 애프터마켓 시장 적극 공략, 방산 발전용 등 엔진 사업 확대. 차세대 신모델을 올해 북미 시장에 선보여 이를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의 천병으로 내세울 예정이다. 또 브랜드별 주력 제품을 중심으로 중복 라인업은 줄이고 구매와 물류 등 공동비용 영역에서 규모의 경제를 활용해 차세대 신모델의 원가 경쟁력을 끌어올리기도 했다. 제의가 나올 것 같아서. 경기 아이고 드디어 나오네. 죄송합니다. 경기 흐름을 잘 타지 않고 이익률이 높은 애프터마켓 사업을 적극 공략해 안정적 수익원을 확보하는 전략도 가미해 2030년 애프터마켓 사업 매출 목표를 1조 4천억 원으로 잡았다. 아울러 엔진 사업은 내년 초 완공되는 군산 신공장을 통해 방산용 K2 전차 엔진 및 데이터 센터 비상발전용 시장 수요에 적극 대응해 5년 후 2조 5천억 원의 매출을 목표로 한다. 1mm 오차도 잡았다. 인공태양 완성한 조선업 최연소 명장. 권오은 조선비지에서 1월 2일입니다. 고민철 HD 현대중공업 기원. 아버지 이어 조선업계 첫 부자 명장. 고민철 43세, 제 아들놈하고 나이가 똑같네요. HD 현대중공업 기원은 지난해 9월 대한민국 명장 판금 재관 부분으로 선정됐다. 대한민국 명장은 15년 이상 현장 경력과 독보적인 숙련 기술을 보유한 자에게 정부가 수여하는 최고 영예다. 현재 92개 직종에 719명이 이름을 올리고 있는데 1982년생인 고 기원은 가장 어리다. 판금 재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인가? 종이접기에 비유하면 쉽다. 도면에 따라 철판을 자르고 휘고 조립해 입체적 구조물을 만드는 일이다. 선체부터 엔진룸, 탱크, 파이프라인까지 배를 구성하는 모든 골격을 세우는 조선업의 뿌리 기술이다. 회사의 미래 먹거리 일은 SMR 사업의 재관 판급 전문가로 참여한다고 한다. 이 고기원이라는 사람이 고민철. 그리고 안전 제일을 우선으로 해야 이 3D 업종 같이 힘든 업종에 인재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개인적인 견해도 밝히고 있습니다. 코스피 사상 처음 4,300선 돌파, 새해 첫 거래일부터 최고치 경신. 안중현 조선일보 1월 2일입니다. 새해 첫 거래일 코스피가 사상 처음으로 4,300선을 넘어서며 종전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2일 코스피는 전 거래일 대비 2.27% 급등한 4,309.63의 거래를 마쳤다. 지난 11월 3일 기록한 종가 기준 최고치 4,221.87을 약 2달 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외국인이 유가증권 시장에서 6,300억가량 순매수, 매수가 매도보다 많은 것 하며 상승세를 이끌었다. 반면 개인과 기관은 4,500억 원, 2,300억 원가량 순매도했다.
코스닥 지수도 2.17% 급등한 945.57요 장을 마감했다. 반도체 실적 기대가 지수 끌어올려 삼성 하이닉스 목표가 줄 상향. CES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기술주 바이오 이벤트 모멘텀도 주목이 됐다. 네이버의 코스피 그래프를 1년 거를 봤는데요. 요게 그 앞에 게 뭐가 끊어진 모양인데 4309.63으로 오늘 마감이 된 거로 나옵니다. 트럼프의 인간미를 찰칵찰칵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진가 정하임 조선일보에서 1월 2일 사진 설명만 발췌를 했습니다. 30세 언론 보조관 마고 마틴 SNS로 어떻게 세계 사로잡나. 이 여자가 마고 마틴인데 뭐 배우 이상의 미인인 것 같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소셜미디어 SNS의 전략을 뒷받침하는 핵심 인물로 백악관 언론 보좌관 마고 마틴 30세가 주목받고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1일 보도했다. 워싱턴 포스트는 마틴을 트럼프 대통령의 커뮤니케이션을 변화시킨 조용한 엔진이자 비밀 경호원들만큼 대통령과 가까운 인물이라고 소개했다. 요거는 그냥 제 21년 전 사진이 네이버에서 돌려줬기에 그때만 하더라도 색깔이 제가 많이 쪘네요. 21년 전입니다. 제 김부장 말년 시절이기도 하는데 저도 그냥 캡처해서 지금 제 컴퓨터에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데 네이버가 잘 보관을 해줬네요. 제가 체중을 많이 줄였죠. 현재는 한참 제약이론 학계가 아니고 산업계에서 그 스터디하는 멤버들하고 했던 벌써 20년 정도 제가 학습을 계속 하고 있고 저는 뭐 이런 엔지니어 이공계 출신들하고 이공계가 아니래서 제가 스르프 회계를 특화해 가지고 지금 실전 분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